어머니, 제발 우리 아이가 친엄마랑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뒤에도 혼자 남아 울게 될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 죽음보다 아이의 내일을 더 걱정했던 한 여자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연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곧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 죽음보다 아이의 내일을 더 걱정했던 한 여자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녀의 병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의 도시락을 싸던 손이 오늘은 링거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녀에게는 6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엄마라 불렀지만 그 아이는 그녀의 배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고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 얻은 아이가 그녀의 인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아이의 몸은 이상하리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이미 세상을 경계하는 법을 배워버린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빚지고 살게 된 아이구나. 아이의 친엄마는 아이를 낳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남기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선택 속에서 아이에게 남은 건 엄마 없음이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배가 이어지지 않아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엄마가 되어주자고. 아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들은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불을 끄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녀는 아이가 잠들 때까지 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팔이 저리고 눈이 감겨도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그녀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호칭을 받은 것 같아 무릎이 꺾어졌습니다. 그렇게 6해가 흘렀고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천장에서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매일 계산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뒤 이 아이는 몇 번 더 엄마를 찾으며 울까?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져도 손이 떨려도 피가 멈추지 않아도 아이 앞에서는 늘 웃었습니다. 엄마는 아프면 안 되는 존재라고 아이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착하게 살면 엄마 안 아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손을 붙잡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으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음보다 아이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 다시 혼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새엄마가 오더라도 제발 그 아이가 밀려나지 않게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는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었지만 그 아이에게만큼은 엄마로 살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넌 사랑받는 아이야. 그녀는 그렇게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숨을 멈췄습니다. 장례식 날 아이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큰 슬픔 앞에서 울지 못합니다. 그날 밤 아이의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엄마, 나 알아. 엄마가 나 안 낳은 거. 그래도 엄마가 나 안 버려서 고마워. 나 오늘 울어도 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죽음이 아니라 사랑하던 사람이 더 이상 안아줄 수 없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오늘은 당신 곁에 사람을 조금 더 오래 안아주세요. 사랑은 예고 없이 마지막이 됩니다. 회상 더 느리게 그녀는 가끔 아이를 처음 데려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운동화, 조금 큰 점퍼, 손을 잡자마자 놓지 않으려던 그 힘.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또 버려지면 어떡하죠? 그날 밤 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냄새, 낯선 여자. 그녀는 아이 곁에 누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돼. 그 말에 아이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울음은 아이의 것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밥을 남기면 자기 잘못 같았고 아이가 넘어지면 자기 뼈가 먼저 아팠습니다. 유치원 소풍날 아이의 가방에 몰래 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아이는 그 편지를 3번이나 접었다 폈습니다. 아이의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엄마 진짜야? 아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제일 진짜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접시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녀는 아이의 겨울옷을 꺼냈습니다. 자신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추울 때 입고, 이건 비 올 때 눈물이 떨어져. 단추가 보이지 않아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건 몸이 아니라 기억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혹시라도 그 말이 부족했을까봐 매일 반복했습니다. 죽기 전날 밤 그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또 혼자 두고 가서 아침이 되었을 때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을 기억하려는 듯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체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긴 침묵 후 아이의 시간은 그날에서 멈췄지만 삶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는 자라서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은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나를 2번 살게 한 사람이야. 그녀는 세상에 없지만 아이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엄마란 이름은 피로 쓰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이를 놓지 않은 마음으로 완성됩니다.